오늘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이 수능 날이잖아. 맞아. 정말 입시철만 되면 긴장되고, 그런데 입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중1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중1 잘 대비하라고 우리 초등 아이들 중1 되자마자 곤란을 겪지 않도록, 곤란을 겪게 되는, 후회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거야. 그리고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 초등 5, 6학년 공부의 정석, 오늘 내용은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좀 전달을 드려보자고. 좋아. 자,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안타깝고 이걸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다 싶은 게 바로 암기 능력. 맞아. 나 완전 공감해. 암기 능력을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특히 초등 고학년 때 우리 아이들의, 왜냐면 초등은 이해, 중등은 암기, 고등은 이 둘을 바탕으로 한 문해력이 그치.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는 외울 게 많지. 외울 것도 많고 어렵고. 맞아. 일례로 뭐 단어만 해도 그래. 사회과학 개념도 물론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암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초등 때는 분명히 잘했는데 중학교가 너무 힘들거나 뭔가 이렇게 하락세를 겪게 되는, 또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시작점. 그래서 이 암기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수학 같은 경우도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 물론 방금 전에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을 암기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중등부터 시작되는 거고,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의 논리를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치. 그리고 사실 옳지는 않지만 중등 아이들 내신 공부할 때 교과서 본문 외우잖아. 맞아. 영어랑 국어가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같은 영어 실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암기력에 따라서 본문을 누가 더 잘 외우냐에 따라서 사실 성적은 되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겪는데, 문제는 초등 고학년, 특히 이제 5, 6학년 이 시기에 아이들이 본인의 암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 그치.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관심을 크게 갖지 않으시고, 그치. 때가 되면 할 수 있겠다고 또 생각하지. 이 얘기를 해주는 학원도 없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데 그냥 놓치고 지나가다 보니까 되게 곤란을 겪는다는 거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야. 우리 학부모님들도 사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시절을, 이 암기가 아무리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곤란하다. 그러면 초등 고학년 때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암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를 우리 학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아이 스스로도 내가 어느 정도를 외우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중요하잖아. 내가 무언가 학습을 하고 내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공부 계획이 나오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 암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암기 위주로, 예를 들면 영단어를 정말 많이 외우게끔 한다던가 그런 식의 학습을 시키는 학원 내지는 그런 교재나 학습 방법은 조금 피하고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뭐 유명하다라는 그런 교육기관으로만 푸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두 가지인 것 같아. 교육기관의 선택 플러스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일단 2단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암기라는 거는 타고난 측면도 있지만 당연히 개발도 가능한 거죠. 맞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가 있을까? 내가 누누이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보통은 예습의 중요성을 아시지만 이거를 그냥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뭉뚱그려서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분명히 선행과 예습은 달라. 예습은 암기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에서는 점화 효과라는 그 작용을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자그마한 실마리와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두 개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점화, 불꽃이 팍 터지는 것처럼 저게 이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더 쉽게 인지하는 그런 그치. 능력이야. 근데 그걸 하려면 예습이 돼야 되는 거야.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어부터 시작해서
안 들릴 수 있잖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근데 내가 이걸 미리 예습을 했어? 들었던 얘기야. 그럼 들었던 얘기를 강조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선생님이 설명하는 저거랑 같은 거구나. 연결되는 거구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게 되거든. 그러니까 정말 짧게라도 맞아. 정시간이 없으면 쉬는 시간에 교과서라도 짧게 그러니까 직전 쉬는 시간에 짧게라도 보는 게 도움이 되고 연장선상으로 영단어와 관련해가지고는 나노학습법이라고 내가 이제 이름을 붙여놨었잖아. 맞아. 이게 정말 잘게 쪼개서 여러 번을 봐라. 이게 참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통으로 학습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영단어 공부를 뭐 15분을 하겠다, 20분을 하겠다라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거를 통으로 쓴다는 맞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잘게 쪼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좀 여러 번을 나눠서 시작 단계에서 한 3번 정도로 나누고 좀 나중에 되면 한 6, 7번 정도. 그러니까 사실 큰 부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것만 구분하는 게 1회독. 그리고 그 다음 봤을 때는 하나하나씩을 보고 발음 듣고 써보고 내가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걸 여러 번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좀 저녁에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려놓고 보면서 그러니까 암기가 부족한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정말 올라가거든. 근데 통으로 하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해. 하기가 싫고. 근데 짧게 나누면 심리적인 어떤 부담도 되게 낮출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듯이 사실 뭐 다 설명을 드리려면 기니까 암기가 정말 중요한 만큼 암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디에도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타고나서 좋은 아이들은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너무 괴롭지. 헬게이트가 열리는 맞아. 거거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중1 되자마자 후회하는 두 번째가 뭐 너무 당연하지만 주요 교과목 실패지. 준비 부족. 영어, 수학, 특히나 이제 중학교 다 영어 먼저 잠깐 얘기를 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이들한테 설문을 해봤잖아. 그래서 가장 영어가 어려운 시기가 언제니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바로 중1이라고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정말 이 초중고를 겪으면서 영어가 너무 어렵네 라고 체감을 한 게 바로 중학교 1학년이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때의 영어는 또 학교 영어는 사실 뭐 이해하고 조금 여러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동시에 해보고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중학교로 올라가면 일단 어려워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리딩 지문도 길어지고 이제 문법, 어법에 대한 개념들도 좀 더 심화돼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야. 중1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때 충격을 받으면 약간 전이가 상실이 되고 겁나기도 하고 너무 어렵거든 사실. 그러니까 되게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리딩 물론 중요하고 사실 나도 교집합 스튜디오를 통해 되게 많이 리딩을 강조를 했잖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하나를 꼽으라면 리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리딩만 한다고 알아서 해결되느냐.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아주 소수의 언어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 또는 1년에 정말 1000권씩을 읽는 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 그런 아주 소수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 아이도 그러니까 초6까지 그냥 책만 읽는다? 그거는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초등 특히 5, 6학년 그러니까 4학년 준비 과정이 되는 거고 그때 지금 중1 때 아이들이 좀 더 위축되지 않고 조금 더 오히려 좀 자신감 있게 할만한데? 라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비문학 지문 읽기 5학년부터 4학년부터 슬슬 시작하면 좋고 5, 6학년 때는 영어 지문도 비문학 지문을 점차 늘려야 된다는 것과 추상 어휘 그러니까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를 담은 영단어와 관련해서 한국말과 같이 결합해서 그 뜻을 알고 나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자는 거지. 그리고 정말 적은 분량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뭐 문법 당연히 이제 어법 문제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있어야 돼. 사실 어법 되게 어렵잖아. 아이들이 느끼기. 용어도 되게 어렵잖아. 인거 아닌 거. 투부정사의 용법 중, 다음 중,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이건 충격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경험을 하고 학습이 된 상태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잖아. 중1, 자유학기 장년제, 수행평가, 뭐 중2, 중3, 이제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뭔가 내가 따라 써보더라도 쓰는 연습들이 너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이제는 올라가서 힘들단 말이야.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이 고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부드럽게 스타트를 해서 5, 6학년 이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치우친 방향으로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지. 이게 사실 되게 문제에서 영어를 되게 잘 한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분명히 이 부분이라는 거지.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수업도 이제 소장님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일단 중1 아이들이 실제로 초등 수학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가장 크게 좌절하는 첫 번째 단계가 중1이야.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행을 시켜보셔도 다른 학년은 한 학기 공부하는데 한 2,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초등까지 그렇게 공부하다가 중1 과정을 하면 그 과정 내에 절대로 못 끝내는 거야. 아이가 왠지 모르게 너무 힘들어해.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도대체 중1이 뭐가 그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초5, 6을 튼튼하게 하고 오지 않았던 이유가 굉장히 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초등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빨리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5, 6학년 거를 그냥 대충 하고 중1 거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두 과정이 연계가 돼 있어서 선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5, 6학년 거를 이렇게 포괄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는 학원도 일부 있어. 그렇기 때문에 5, 6학년 거를 대충 하고 중1 거를 나가버리는 거야. 당연히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다 보니까 중1 과정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래서 그 간격을 조금 그 아이들의 체감 난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5, 6학년을 튼튼히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수학도 마찬가지로 쓰는 공부가 안 되면 중학교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지필고사에서도 서문수령 시험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특히나 그런 시험도 문제가 되지만 풀이를 할 때 쓰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를 절대로 제대로 풀 수가 없거든. 게다가 연산문제 또한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단순한 연산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모든 문제의 마지막은 계산으로 끝나서 답을 내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 과정을 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괜히 암산한다, 괜히 끄적끄적한다 이런 습관으로 인해서 중간에 계산 실수로 다 풀어놓은 문제 틀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5, 6학년 때 미리미리 조금씩 풀이하는 과정이라도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심화 공부가 안 되면 중학교 수학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시험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따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교과서 수준 약간 어려운 정도의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난이도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수준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문제를 접해보고 조금은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고 이런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중학교 수학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쉬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1 되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는 뭔가 곤란을 겪게 되는 세 번째, 바로 자기관리. 자기관리 능력. 맞아. 자, 이건 자기주도 학습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잖아.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일부 아이들은 또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 학원 가라, 그치. 이거 해라, 그치. 뭐 하면 뭐 따라만 잘 가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직은 어린애들이니까 지도하시는 경우도 많아. 다 챙겨주시고. 근데 중학교가 딱 되면서 가장 또 아이들이 곤란을 겪는 게 그렇게까지 초등 때처럼 친절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맞아, 거야. 맞아. 또 수행평가잖아. 중1 올라가면 어려운데 뭔가 복잡한 걸 또 시켜. 수행평가 관련된 어떤 디렉션을 줘도 그거를 밑에서 어딘가에 들어가는 그치. 거야. 그러니까 어디 제대로 뭘 나눠줘도 갖고 있지도 않고 항상 그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맞아. 그게 딴 게 아니라 매 수업 시간에 나눠줬던 윗물이라도 잘 갖고 있으면 그냥 주는 점수들. 그 수행평가 중요 항목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수행평가는 사실 중간 기말고사랑은 또 다르게 과정을 보는 맞아. 거다 보니까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그래서 잘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점수가 안 나와. 뭘 보면 다 점수가 깎여 있는 깎였어.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맞아. 그래서
또 이제 과목도 많고 배우는 내용도 많고 아이들도 이제 바빠지는 시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뒤죽박죽인 생활이 되고 아까운 점수들이 막 날아가는 상황이 되면 이게 뭐 중1 때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습관이 쭉 중2, 가지. 중3, 고3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특히나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면 더더군다나 아이 스스로 챙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 교실도 이동해야 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과목 선택도 본인이 해야 그렇지. 되고 또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과제를 제출하고 하는 것들은 또 오프라인 수업이랑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지. 맞아. 그 일정 관리를 스스로 못하고 정말 그 데드라인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넘겨버렸을 때 따르는 불이익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다 챙겨주시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고 정말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안 되지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이 스스로가 쉽게 말하면 하산을 해서 스스로 챙길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리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시는 부모님이시라도 절대 다 챙겨줄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 맞아. 고교학점제까지. 그래서 이 능력 자체가 학생부 관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것과도 너무 맞닿아 있는 중요 역량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챙기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게 첫 출발점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게끔 그러니까 다 챙겨주시지만 좀만 유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 거.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루 시간 중에서 언제 할 수 있는지를 처음에는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겠지만 이걸 좀 같이 하다 보면 그리고 조금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답은 뻔히 남아있지만 답정 너겠지만 시작은 조금 그런 거를 같이 참여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책을 고르실 때도 그냥 이거 읽어도 좋지만 한 두세 권 정도의 이것들 중에 네가 선택해야. 옵션 중에서 그리고 방학 동안에 해야 할 예를 들면 문제집이다 그러면 이 문제집도 그냥 딱 골라서 주시기보다는 한 두어 개 정도 해서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을까? 이런 조금의 선택지를 주시면서 그러면 계획도 내가 세워보고 같이 세워보고 하다가 좀씩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다. 맞아.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정말 중요하고 이 시기까지 잘해왔던 아이들도 이 시기가 흔들리면 사실 되게 힘든 중학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많이 봤잖아.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조금 방심을 하고 좀 놀긴 했지만 반대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잘 준비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사실 책을 맞아. 이번에 이런 책을 썼지. 네, 초등 5, 6학년 공부의 정석. 이 책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5, 6학년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책을 읽고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채널인 만큼 각 챕터 20개의 주제를 잡았거든. 그 20개의 주제 맨 뒤에 각각 실천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을 담았어. 그것만 따라 하셔도 우리 아이가 5, 6학년 때 갖춰야 될 모든 역량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잘 그러니까 만들었지. 우리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이때는 정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발전,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실천적 20일 프로젝트 해서 하루 정말 아마 이 책을 다 보고 나시면 꽤나 높은 수준의 학부모 코칭 능력, 그 다음에 맞아. 입시가 어떻게 바뀌고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충분히 와 닿으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힘들게 노력 끝에 이 책을 써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 선배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또 이벤트를 준비했잖아요. 책 나눔 이벤트 평소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이 책
초등 5, 6학년 공부의 정석 이 책에 대해서 기대 소감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5건이고 교집합 인스타를 통해서도 5건 해서 총 10분께 네, 이 책을 선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새로운 학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연말인데 이제 수능 시즌이기도 하고 자, 우리 아이들 좀 흔들리는 없이 중등 고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알찬 내용, 정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벤트 응모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초등 고학년 아이들 중등 대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 하면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